두 번째 것까지 풀고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두 번째 거 쉬워. 이상하지 말고 엄청 쉬고. 그림이 거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있었나? 시험 잘 봤어요? 더 드리지요. 1, 2분 3분은 길다. 2번만 더 드리지요. 쉬워요. 네.
줄게. 빨리 끝까지 두 번째 거 문제만이라도 좀 읽읍시다. 하고 성적이란다. 맞아 보세요. 출석 보고 시작하세요. 정훈이 오케이 보자. 얘들아 오늘 목소리 조금 켜야 되겠다. 오늘 교재 보면 맨 앞에 뭐 있어요? 우리 12월 31일 날 개강했죠. 그래서 오늘이 9주차 3학년 9주차예요. 그래서 보면 얘들아 우리 9번을 수업 동안 뭘 공부했는지 내가 앞에다 달아놨어. 9번 수업하는 동안 인문지문 7개, 사회지문 9개, 과학지문 8개, 고전논문 오늘 것까지 24편, 짜잘한 거 한두 편 더 있고 18편 현대의문 받고 고전산문 6개, 현대산문 6개 맞단 말이야. 적어? 안 적어 얘들아. 여기에다가 간쓸기 8건 받고요. 플러스 내가 준 거 1건까지. 그리고 모의고사 5건. 2달 동안, 9주 동안 공부한 거 치고 절대 안 짜는데 내가 수채구멍에 뭘 흘려보내듯이 이거 질질 다 흘려보내지 않았는지 머릿속에 뭐 남았는지 잘 생각하고 반성하세요. 한 장 더 넘기면 뭐 나와있다? 리스트. 비문학은 연도별로 정리해놨으니까 내가 뭐 못 봤는지 최소한 5개년은 봐주셔야 되는데 뒤에서부터 보는 게 낫죠. 22년도부터 봅니다. 평가원 거는 평가원 거 주로인데 3월, 4월, 10월 거 하나씩, 한두 개씩 봤어요. 복잡한 것들 봤으니까 참고하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빠진 부분은 우리 2학기까지 채워 넣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기출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우리 2월, 3월 둘째 주 정도까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2년도부터 빠진 거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너네 구구단 맨 처음에 배울 때 인수분해 맨 처음에 배울 때 생각해봐 얘들아. 죽도록 반복해서 꿈에 나올 정도로 해야지만 입에 착 붙을 때까지 최대 털 때까지 봐야지만 효과가 있다.
내가 하는 말 이해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20번 이상 각각 지문 공부하시고 고전문문 리스트 보시면서 내가 뭐 잘 해석 못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거 해설지는 지금 각자 나눠줬으니까 못 받은 사람 없죠? 자, 앞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채권부터 봅니다. 얘가 지금 빔이 다시 달아야 되죠. 칠판에 맞춰야 되는데 스크린에 맞춰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 달아놓을게요. 자, 본문부터 보는데 우리 채권에 대해서 이미 했어. 여기에는 문제를 맞추다 못 맞추다 너네가 외워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얘들아, 내가 채권이 뭐라 그랬어? 채권은요, 권리야, 권리. 그치? 무슨 권리? 채권은 요구하는 권리야. 그래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뭘 요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누구한테 요구해? 채무자한테 요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요, 요구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뭐를 요구하고 뭐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바로 급부다. 그럼 급부는 당연히 재화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내가 여기다 물결 쳐놨는데 얘들아 굉장히 이상한 문장 아니야?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이걸 읽으면서 딱 걸렸어야지. 밑줄 쳐놨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선지되기 좋으니까 표시해놨다가 그만 쏙쏙 해서 확인해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조건 나와있죠. 이런 조건이면 어떻게 될까? 채무는 소멸을 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당연해? 이 급부 때문에 생긴 채권과 채무인데 내가 급부를 요구하는 걸 채무자가 들어주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된다? 소멸. 완성되는 거야. 더 이상 요구할 게 있어 없어? 요구할 게 없으니까 채무가 소멸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뒤에 봅시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을 정해진 요건에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되게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어. 자,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만들어지면 성립을 하면 합의 내용대로 뭐가 생겨? 권리가 발생한대. 권리가 발생하면 얘들아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채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 채권은 채무자 없이는 의미가 없어. 채권이 생긴다는 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채무가 생긴다는 거고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있으면 당연히 급부가 생긴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권리 발생은요. 필연적으로 채권, 급부, 채무 세 개가 동시에 생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 세 개는요.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의미가 없어요. 얘들아. 급부 없는 채권이 없고 채무자 없는 채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면 뭐가 생긴다? 이 세 가지가 생긴다. 자, 그런데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이라 그랬어요. 얘들아.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밑에 밑줄 쳐놨기 때문에 위에 따로 밑줄 중복해서 안 쳐놓은 거야. 자, 이 얘기가 밑에도 있어요. 보세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자, 그렇다면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건 요걸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요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는 거야. 그럼 요 채권에 대해서 따로 급부가 생길 거고 이 급부를 이행해줘야 되는 뭐가 있어? 채무자가 있겠죠. 자, 이를 위해서 예약이 활용된다라 그랬으니 얘를 뭐라 그래? 얘를 예약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 나중에 만들고자 하는 건 얘를 본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 수능 문제인데 수능은 항상 구조가 복잡하다고 했죠. 우리 여기 읽으면서 해야 되는 게 처음에는 계약의 정의였고 그 다음에는 계약과 예약의 차이를 너네가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된다. 그게 만점 지름길이지. 예약은 뭔가 봤더니 방금처럼 본계약 자체가 아니라
아니라 본계약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그러면서 예시, 기억이 나와. 예시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 예시를 그대로 어떻게 한다? 본문에서 본문의 언어로 바꿔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미리 우리 항상 동그라미 쳤던 거죠.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 얘는 예약이 아니라 계약이다.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그렇구나. 일단 기억은 뭐라고 정리해놔야 돼. 내용을 이해를 하건 안 하건 도식적으로 기억은 예약이 아닌 계약이구나 하나 알아주셔야 되고 자 얘가 계약이라고 했으니 채권, 국분, 채무가 그대로 다 있을 거야. 그럼 채권은 뭐겠어?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했으니 나는 무슨 권리가 있어? 기차를 탑승할 권리가 있어. 자 그러면 채무자는 뭘 해야 돼? 기차 탑승을 허락해야 돼. 여기에서 그러면 급부는 뭐야? 기차 탑승이겠지. 나는 얘의 권리를 산 거고 얘의 권리를 사면서 기차 관계자들은 기차를 태울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미리 돈을 내는 순간 뭐가 발생한 거야? 나는 돈으로 얘를 산 거야. 돈을 지불하는 순간 얘를 산 게 아니라 얘를 샀기 때문에 바로 예약이 아니라 본계약에 접어든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예약이랑 계약 차이를 알겠어요? 계약을 하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거 본계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 예약을 하면 본계약을 할 수 있는 본계약을 누군가가 허락을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본계약에 대한 준비를 해주는 거지 본계약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다시 한번 나오죠. 여기 정의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게 예약이다. 여기까지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예약과 계약의 차이. 자 그러면 옆에 단락에서 뭘 해야 되나? 예약과 계약의 차이를 확인한 다음에는요. 예약의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해야 돼. 자, 두 가지. 예약은 예약상 관리자가 가리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요거 내가 방금 얘기한 그대로 요 채권을 발생시키네. 자, 그렇다면 이 채권의 급부 내용, 예약에서의 급부 내용은 뭐야 얘들아? 이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거래. 그럼 채권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본계약 성사 얘를 요구하는 거야. 그럼 채무자는 뭘 해야 돼? 본계약을 승낙해야 돼. 그럼 여기서의 급부는 뭐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본계약이야. 본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본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채권자와 부와 채무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예약이 성립하는 순간 채권자가 누가 되는 거야? 급식업체가 뭘 요구해? 우리랑 계약하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회사는 채무자야. 그래, 너네랑 계약할게 라고 승낙해야 되고 거기에서 계약서, 본계약이라는 계약서가 급부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그대로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요 설명을 예약의 내용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한 문제 틀리는 거지. 요 밑줄 친 내용은 뭐에 대한 거였어? 본계약에 대한 내용이었어. 자, 이 부분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얘가 이렇게 승낙을 요구하는 게 첫 번째 예약이었고 두 번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래. 첫 번째는 이 채권을 그대로 발생시켰는데 둘째는요. 채권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 예약 완결권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봅시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본계약이 성립한다. 얘들아, 위에랑 아래랑 예약의 종류 두 가지가 나왔으면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약에서는 채무자가 승낙을 해야지만 본계약이 성사가 됐어.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채무자랑 상관없이 채권자가 뭐라는 것만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쪽으로 본계약이 성립을 한대. 자, 그럼 두 개의 차이는요. 이 예약 단계에서 채무자가 허락을 해야 되느냐, 채무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차이야. 자, 그래서 예시로 뭐가 나왔어? 식당 예약에 대한 게 나왔어. 내가 식당 예약할 때 식당에 허락 받아요? 안 받아. 나 그냥 몇 시에 갈게요. 예약을 했어. 자, 그러면 본계약이 언제 실현이 되느냐? 내가 식당에 나타났어. 그러면 식당 예약자가 뭘 요구해? 식당 예약자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음식을 요구하죠. 그러면 레스토랑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음식을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야. 여기서의 급부는 뭐야? 당연히 음식이겠죠. 돈 얘기는 하면 안 돼. 원래 채권과 채무는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돈을 급부로 보느냐 음식을 급부로 보느냐에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당연히 달라진다. 내가 음식을 줬으니 돈 내놔 라고 하는 순간 채권자는 누가 되는 거야? 레스토랑이 되고 돈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식당 예약자 바로 음식을 먹은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뭘 본다? 식당 예약자를 권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계약에서도 채권자는 식당 예약자고 그가 요구하는 것은 돈을 낼 권리가 아니라 뭐다? 음식을 요구할 권리만 봐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식사 예약권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본계약 얘기하고 있어. 요즘에는 근데 식당 예약도 허락받긴 해야 되지. 그치? 요즘 그런 식당들 많잖아. 핫한 데는 예약하고 나서 예약 허락을 받아야 되죠. 어쨌든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말고 기차 예약과 달리 식당 예약은 예약에 해당하더라. 자, 그럼 거기까지 예약의 종류 나왔고 두 번째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면서 주제가 딴 데로 넘어가요. 자, 예약의 두 가지 차이점을 밝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서 해야 될 일은 뭐야 얘들아? 급부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이 채무자의 것이냐 제3자의 것이냐 이 두 개를 구분해 줬어야 돼 얘들아. 여기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야? 권리를 요구한 사람, 채권자가 손해를 보겠죠. 당연히 요구한 사람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봅시다.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부정 두 번 나왔어 얘들아.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계약에 대해서 얘들아 요 계약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서 급부가 뭘로 변경된다? 급부가 뭐였든지 간에 땅이었든 돈이었든 음식이었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된다. 자, 그러니 채무자는요 애초에 계약에 뭐야 얘들아? 당사자야. 나는 무슨 의무가 있었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그걸 하지 못했으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으니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하지만 제3자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 얘들아. 제3자는요 이 계약에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 제3자는 애초에 무슨 책임이 없어? 이 채무를 성사시킬, 이 계약을 성사시킬 의무가 제3자는 전혀 없었다. 왜? 이 사람은 계약에 뭐가 아니야?
당사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무슨 책임은 있어? 계약과 상관없이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죠. 그래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법적으로 방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러면 답이 된다. 그럼 채권자는 계약 당사자도 책임지고 제3자도 책임지고 이득을 2배 얻을 수 있어 없어?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채무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진다. 또이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본 책임만 지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 바로 이어서 봅니다. 1번 보세요. 윗글에 대한 이유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 1번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 없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까 1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약이 발생을 하면 바로 성립하는 순간 채권이 발생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 맞죠? 다른 얘기 필요 없다. 자, 2번 권리 외에 다른 대권리도 존재한다. 맞고요. 3번 예약상 권리자는 뭘 하는 것만으로도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4번 당연히 교부가 이행되면 채무 없는 거나 마찬가지. 5번 불법 책임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제3자도 계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금 이 글의 구조를 보면 예약과 계약의 차이, 예약 2가지의 차이, 그리고 계약 당사자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 이 3가지 차이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이제 출제자의 눈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3가지에 대해서 써놨기 때문에 문제도 당연히 이 3가지에 대해서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채권자의 손해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문제 하나. 예약의 종류에 관한 문제 하나. 그리고 기억을 활용해서 예약과 계약의 차이 하나. 그렇게 문제 딱딱딱 나왔어요, 얘들아. 눈에 보이는 구조가 비교처럼 안 나와 있어도 그건 수능의 특징이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비문학의 공부겠죠. 그래서 이게 눈에 딱딱딱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봅시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있어. 얘들아, 아까 얘기했죠? 기차 탑승에 관한 거. 본문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기차 탑승 요구가 채권이고 기차 타는 것 자체는 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급보라고 얘기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내가 돈을 지불하는 순간 뭘 산 거나 마찬가지야? 채권을 구입한 거죠. 기차를 탑승할 권리. 자, 그럼 2번은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내 의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포기하는 거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 이거 국어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의무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쵸? 의무는 그냥 회피하는 거죠. 3번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미리 우리 몇 번을 동그라미 칩니까? 그치?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바로 계약 성립이라고 했죠. 행사 시점을 미리로 정해주는 것이다. 그냥 나중에 타는 거야. 내 채권의 요구를 나중에 실행시키는 거죠. 3번 맞고. 4번 계약 없이. 근데 이거를 총체적으로 막 자세하게 내가 하는 것처럼 이해 못했더라도 얘들아 1, 2번 당연히 답 안 되고요. 4번 계약 없이. 아니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5번 5번에 별표 치시고 봐봐 얘들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에 밑줄 치고 얘 뭐라고 바꿔 읽어? 예약이다로 바꿔 읽어야 되죠. 근데 기억은 예약이다, 계약이다, 계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예약이다 라고 말한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3번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3번을 맞출 것.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것. 어떻게 당황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항상 새로운 유형이 나와. 하지만 우리는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갖고 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파악하는데? 일단 문제를 잘 읽어 얘들아. 문제에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 5번에서 두 번째 줄에 예약상 권리자라는 말이 없으면 이 문제 1번이 답이 될지 2번이 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2번에서 두 번째 줄에서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라고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과정은 예약상 권리자를 뭐로 정리해라? 채권자. 채권자 누구야? 급식업체. 식당 예약자. 예약상 권리자를 이 두 개로 한정해 둔 다음에 두 개를 정리한 다음에 여기 칸을 채워야 돼. 자, 그러면 기업은 예약상의 급부이기 때문에 누가 원하는 거야? 급식업체의 요구야. 마찬가지로 디귿도 본 계약상에서 급식업체가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예약에서 급식업체가 요구하는 게 뭐야? 승낙해라 계약. 그치? 그걸 요구해. 그럼 디귿에서는 뭘 요구해? 급식 대금 내놔라를 요구하겠지. 급식업체인데 급식을 달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자기네가 제공했으니 돈을 내놔라.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디귿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너네가 중요한 건 여기에 급식계약 승낙과 급식대금 지급 요것만 아리까리하게 아는 게 아니라 기업은 급식업체의 요구구나.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그 부분을 아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당 예약자의 요구인데 급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 급부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승낙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얘를 채권이라고 안 부르고 특별하게 예약상 권리자 예약상의 권리라고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따로 없고 본인이 나타나면 바로 본계약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체득해놔라? 여기 채우는 거, 여기 채우는 거. 오케이? 자, 4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본문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데 봐봐. 갑을 뭐라고 해? 채권자. 을을 뭐라 그래? 채무자. 병을 제3자 타인이라고 지정을 해놔야 되죠. 자, 그러면 채무자가 과실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 당연히 있고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 채무자의 고의가 있으면 채무자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채무 지고 배상하면 채무 사라지고.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돼?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죠.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채무를 지고 급부의 내용은 둘이 동일하니까 둘 중에 한 명만 손해배상하면 된다. 4번 을에게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채무자가 책임져야죠. 그지? 채무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을은 채무자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제3자인 병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무는 있어도 뭐가 없다? 채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 우리 이 두 개를 구분했어야 돼. 애초에 문제에서 작정하고 두 개를 그렇게 구분해라 라고 너네한테 요구하고 있었어. 문제 전혀 딴 데로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죠. 여기에서 제3자를 빼주셨어야 됩니다. 5번 병에게는 갑이익은 손해에 대해 제3자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증명됐으면 당연히 채무자는 책임 안 지고 제3자만 책임지면 되겠죠. 오케이. 5번은요. 답 2번. 잘했고 두 번째 거 볼까? 두 번째 거 다 했어? 두 번째 거 다 했습니까? 두 번째 거 다 했어요? 얘들아 1번만 줄게. 맞아 읽어. 두 번째 거. 자,
문제를 왔네. 맞아. 문제라도 읽어 보십니다. 용준아 이거는 어? 너도? 얘는 안 줬어. 이제 이쪽으로만 줬어. 얘는. 너도 못 받았어? 받았어?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 이제 치는 거 아니야? 맞지? 혼자지 아까 또? 치면 자는데 그냥 내줄 거야? 왜? 그런 사이야? 경쟁자 하나 제낀다라는 심정으로 제가 재워버릴 거야? 윤진이 피곤한가 봐. 어떡하지? 너랑 놀았지? 저제 것까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봐요.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풀었던 거 같아. 그래? 저기 반생계 비슷하게 나. 자 봅시다. 아 너무 뜨거워? 졸려? 아늑해? 어? 새 거여가지고 겁나 빵빵합니다. 바로 따뜻해져. 자 봐봐. 야 이거는 쉽지 않아? 아니야? 읽을 땐 잘 읽었는데 막상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럼 안 되는데 1번 다 맞췄어요? 1번에 오답이 미친듯이 많았어. 심지어 1등급 애들도 1번을 무지하게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얘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니까 파놓은 함정만 쏙쏙 잘 피해가면 되잖아. 일단 1문단 뭐 볼 거 있습니까? 별거 없죠. 1문단에서는 너네가 뭘 파악해야 돼? 우리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 나에게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웹페이지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뭘로 정하느냐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적합도와 중요도를 섞어서 이 순서를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 선지에서 인덱스에 따라서 알파벳 순서대로 보여준다. 그러면 이 글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중요도랑 적합도를 쎄빠지게 지금 계산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구조를 아신 다음에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중요도와 적합도를 계산한다고 했으니 각각 중요도랑 적합도가 뭔지 알아봐야죠. 중요도가 뭔데? 일단 이 중요도라는 거는 인덱스에 쓰여지는 거래. 인덱스가 뭔데? 인덱스는 이거 웹페이지 빈도수 저장되고 중요도도 저장된다. 중요도 계산 어떻게 하나 봤더니 내가 네모 안 쳐놨어요?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한대.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이 하면서 링크 분석 기법이 뭔지 나옵니다. 자, 얘는 페이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주는 수치인데 그 수치를 링크 분석 기법을 통하면 알 수가 있대. 일단 웹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라고 했었을 때 받는 애 동그라미 안 쳐놨으면 반성해. 그런 습관이 너네를 만점으로 이끄는 거야 얘들아. 받는 값이라고 했으면 받는만 봐야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겠어? 받는 값, 주는 값 섞어서 낼 거 아닙니까? 이런 방향성은요 비문학 단골이지 뭐.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의 균등하게 나눠진다. 균등하게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그림 나온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균등하게 나눠서 보내면 되죠. 즉 A의 값이 4이고 4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웹페이지로 연결되면 각각 2로 보낸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보낼 때 얘들아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아니라 쪽에서 나온 이가 아니라 거기다 뭘 곱한대? 댐핑 인자를 곱한대. 근데 얘들아 이 문장 진짜 멍청한 거 알아?